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S 7차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의 추가 이론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세 번째 페이지. 자, 인수분해 유형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어요. 선생님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원래는 크게 네 가지고 조금 잘게 짜보면 5개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5개로 표현을 해줄게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 공통인수를 만나면 묶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A 플러스 MB의 꼴을 가졌을 때는 M으로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의 기본이에요. 인수분해의 기본 태도예요. 그게. 뭔가 지식을 알아서 그 지식대로만 푸는 게 아니고 공통항을 묶어주는 게 인수분해의 기본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네 가지, 수업 시간에 네 가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바로 2번, 3번, 4번, 5번까지예요. 그래서 2번은 보면은, 자, 선생님이 처음에 강조했던 거 있죠? 인수분해, 처음에 강조했던 거는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죠. 먼저 그럼 3번부터 하면, 인수 정리와 뭐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뭘 한다?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이건 수업 시간 충분히 다뤘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외워야 될 공식이 있었죠. 여러 개가 있었죠. 그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이것도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 번째로 다뤘던 게 뭐예요? 자, 공통 부분이 있다면 걔네들을 뭐 해라? 치환을 해서 해결하는 거죠. 치환하는 핵심은 복잡한 식을 단순한 식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낯선 식을 익숙한 식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치환을 하는 목적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 근데 우리가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잘 되면은 치환된 형태로 인수분해가 잘 되면 땡큐인데, 어떤 상황이 간혹가다 발생하냐면 치환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바꾼 후에 치환을 변형 후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치환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죠. 예제 이런 부분. 자,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치환할 대상만 봅시다. 예제 6번은 뭘 치환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x 빼기 1을 뭐 a, x 플러스 2를 대문자 b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2a 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b의 제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복잡한 식이 단순한 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2, 1로 하면은 2a 플러스 b, 2a 마이너스 b 하고 나서 이제 복기를 시키면 되겠죠. 복기를 시켜서 여러분들 해결하는 방법이었고, 요거는 뭐예요? x제곱을 우리가 a로 바꾸면 주어진 식은 x의 4제곱은 a제곱이 되고, 그 다음 5a가 되고 플러스 9인데 얘는 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대로 그럼 놔둘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꼴로 바꾸자? 어떤 식의 제곱 빼기 어떤 식의 제곱꼴로 바꾸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완전 제곱식이 와야 되니까 같은 수 3을 곱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플러스 3 플러스 3. 그럼 얘는 6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빼기 a를 바깥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라고 하면 이 부분은 a 플러스 3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a 부분이 이쪽으로 가는데 a가 뭐였어요? x 제곱을 치환했으니까 여기는 x겠죠. 얘가 a인 거잖아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a.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기를 시키면 x제곱 플러스 3이라는 것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이 곱으로 표현되네요. 뭡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치환할 때 보면은 이렇게 4개의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꼴을 조심하세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공통 부분을 적절히 두 개의 식씩 짝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그게 관련된 예가 8번이에요. 이 예를 8번을 보면서 우리가 감을 잡아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차식 4개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거 다 전개하면 돼요. 전개해도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공통 부분을 찾아내고 싶어요. 자, 어떤 걸 두 개씩 묶어도 2차항은 x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1차항은요. 적절히 잘 묶으면 1차항까지 갖게 할 수 있어요.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항과 첫 번째, 네 번째 항을 묶으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네 번째 항을 묶으면 x제곱 플러스 1과 4가 만나서 5x, 1과 4가 곱해져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묶으면요. x제곱, 그 다음 5x 플러스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 다음에 바깥에 더하기 1이 있죠. 공통 부분이 보입니까? 공통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얘를 a라고 우리가 취급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6 플러스 1이 되겠죠.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4, 6, 24 더하기 1은 25 이렇게 되겠네요. 5, 5, 25 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럼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a는 뭐였어요? x제곱 플러스 5x였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라는 2차식을 두 번 곱한 결과물이었던 거네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제 8번과 같이 1차식 4개가 순서대로 곱해져 있고 적절히 2개씩 묶었을 때 공통항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렇게 묶어서 치환하는 치환 방법이 하나의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러 개의 문자가 혼재되어 있어요. 보통 2개 이상의 문자를 말해요. 2개 이상의 문자. 그 다음에 항도 여러 개 있어요. 5개 이상의 항을 말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개의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 즉 차수가 가장 작은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차수가 가장 작은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예쁘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할 거고 그렇게 했는데 공통인수가 있으면 그 부분을 뭐 하면 되겠어요? 묶어내고 인수분해 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상수항이 되게 길게 나와. 그럼 상수항만 별도로 인수분해를 해서 전체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일단은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변수가 2개 이상이고 항이 5개 이상인 복잡한 식일 경우에 하나의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니까 공통항들이 전혀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분배를 다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 제곱 b 빼기 ab의 제곱, 다음은 b 제곱 c 빼기 bc의 제곱 더하기 c제곱 a 빼기 c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변수가 3개잖아요. 그 다음에 항이 6개고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를 중심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게요. 선생님 A를 골라볼게요. 그럼 A를 골라보면 A에 대한 2차항은 요거, A에 대한 2차항은 요거죠. 그럼 묶어내면 A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은 B와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차항을 볼게요. A에 대한 1차항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라고 씌울게요. 그럼 마이너스 A 다음 뭐야? 마이너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B 제곱이죠?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니까 좀 바꿀까요? 그대로 써보자.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순서를 바꿀게요. 여기 A 제곱, C 제곱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B 제곱 나오니까 예쁘게 C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묶어냅시다. 예쁘게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B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쓰고 여기는 A가 오겠죠. 그 다음 없는 부분 A가 없는 부분 여기와 여기네요. 근데 공통으로 뭘로 묶어낼 수 있니? BC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B 빼기 C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도 얘가 좀 더 정리가 되겠네요.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그리고 봤더니 이 부분이 공통인수네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있을 때는 묶어내고 인수분해 하자. 정리하면 B 빼기 C는 다 묶어내고 중괄호 치고 남아있는 거 싹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만 남게 되죠.
그러면 얘는 보니까 BC 마이너스 해주면 곱해서 BC 더해서 마이너스 BC B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A가 있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B 빼기 C, A 빼기 B, 그 다음에 A 빼기 C 이렇게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예제 10번 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3y 마이너스 6. 이것도 보니까 인수분해 공식 따로 안 보여요. 6개 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문자를 중심으로 내림차수를 예쁘게 정리하자. x도 2차고 y도 2차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하면 x제곱이고 1차는 다 때려박자. 여기 xy가 있고 여기 x가 있으니까 x로 뽑아내면 y 플러스 1만 남네요. 플러스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6y 제곱 플러스 13y 마이너스 6. 얘가 다 상수항이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할게요. 묶어내고 하면은 6 마이너스 6y 제곱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6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y 부호 바꿔서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 지저분해서 이쪽으로 가져올게요.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x고 마이너스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잘 보면 인수분해가 된다 얘들아. 인수분해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3, 2 그 다음에 2, 3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 2는 4 이렇게 크로스 시키면 3, 3은 9. 얘들을 더하는데 마이너스로 더하기 하면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인수분해가 됐겠네요. 이렇게 하면 2y 빼기 3 그 다음에 3y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y에 대한 2차식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상수항이 긴 경우 상수항만 별도로 인수분해해서 전체를 인수분해하자라는 문제의 예예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 x 얘는 변수 취급하지만 여기는 y 플러스 1과 2y 빼기 3, 3y 빼기 2는 상수 취급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y 빼기 3이 인수였고 3y 빼기 2가 인수인데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y끼리 보면 3y 빼기 2y 돼서 플러스 y 되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3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1이 나오는 거 맞죠? 이 앞에는 x였던 거잖아요. 이 순서대로 읽어주는 게 인수분해죠. 그래서 그 결과 x 빼기 2y 바로 분배를 하면서 넣어주면 x 빼기 2y 플러스 3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3y 빼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통인수가 있으면 뽑아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인수분해, 그 다음에 공통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을 해서 식을 단순하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 인수분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차수가 2개 이상, 문자가 2개 이상이고 항이 5개 이상인 복잡한 형태의 인수분해일 경우 가장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공통인수가 있으면 묶어내고 그 다음 상수항이 복잡하면 인수분해를 그 상수항만 별도로 해서 전체를 인수분해하는 형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수분해는 크게 4가지 골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